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여신 나콩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발명입니다. 벌써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갔네요. 기술에서 발명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 들어볼게요. 발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자,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이분. 네, 맞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미국의 발명가로서 특허수가 1000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해왔는데요. 가장 주된 업적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백열전구를 개선 발전시키고 그것의 생산법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정말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0%의 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도 무언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명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발명의 정의입니다. 발명은 영어로 inven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inven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inventio라는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단어에 션, 명사형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생각이 떠오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생각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까지 없었던입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두 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발명이고 어떤 것이 발견일까요? 네, 바로 위의 설명이 발명이고 아래의 설명이 발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차이점은 발명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생각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요. 발견은 기존에 존재했으나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발명과 발견을 좀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발명과 발견을 구분 지어 볼게요. 자, 어떤 것이 발명이고 어떤 것이 발견일까요? 그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화석인데요. 화석은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발견 맞습니다.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석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찾아내는 것이니까 발견이고요. 두 번째, 전자 계량컵은 네, 발명이겠죠. 우리 요리할 때 계량컵 많이 쓰죠. 뭔가 양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컵이 계량컵인데요. 그 계량컵을 눈대중으로 사용하면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전자계량컵입니다. 우리가 담은 양을 디지털로 표현을 해주니까 쉽고 정확하게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자계량컵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발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얼음을 쉽게 뺄 수 있는 얼음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발명이죠. 기존에 얼음틀이 있었으나 얼음틀에서 얼음을 빼려면 우리가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해가지고 빼야 됐었잖아. 그러다 보면 얼음이 막 다른 데로 튀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얼음을 쉽게 뺄 수 있는 얼음틀이 발명되었고요. 네 번째, 컵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숟가락. 이것은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발명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숟가락이 원래 있었으나 숟가락을 다 쓰고 어딘가 놓으려면 숟가락이 묻어있는 음식물이 다른 곳에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컵에 걸쳐 놓을 수 있게 만든 구부러진 숟가락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불을 살펴볼게요. 불은 당연히 발견이겠죠. 우리가 불을 발견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발명과 발견을 구분지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발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발명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용적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우수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좀 더 불편하거나 혹은 퇴보된 제품이라면 그것은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보다 적거나 혹은 같은 생산 비용일 때 상품의 질이 높은 것을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발명은 경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창조적이어야 되고요. 실용적이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지닌 발명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의 편리성 증진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두 제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스마트폰 세대라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세대를 살았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돈을 붙일 때 꼭 은행에 가서 혹은 ATM기에 가서 돈을 붙였어야 됐고요. 그리고 채팅방, 단체 채팅방 같은 거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했어야 됐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보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도 반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필요한 공지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내일 준비물 뭐지? 막 이런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 자체도 물론 발명품이어서 기존보다는 좀 더 편리해졌겠지만 그래도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겠죠. 좀 귀찮기도 하고 뭔가 시간적으로도 소모가 되니까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가 발명됨으로써 알아서 청소를 다 해주니까 귀찮음도 없어지고 또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명은 우리 사회의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기술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자, 이런 적외선 센서가 발명이 됐어요.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 발달될 수 있을까? 어떤 제품이 등장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리모컨이나 핸드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외선 센서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제품들에 사용될 수 있다 보니 다양한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영양 보겠습니다. 바로 국가 경쟁력 강화인데요. 좋은 발명품이 등장하면 이 발명품을 외부로, 우리나라 밖으로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바로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돼서 여러 나라한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도 발명에 관심이 있어서 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제조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